2023년 3월 21일이죠. 익산에서 묘한 사건이 하나 생겼는데, 이제 영화관에서 엘리베이터죠. 13살짜리가 불을 질렀어요. 그저께죠, 그저께. 오후 2시에 롯데시네마 엘리베이터에서 불을 질렀다고 하는데, 글쎄요, 이게 사실 불이라고 하는, 방화라고 하는 것은 나이하고 그 피해 정도가 뭐 관련이 없죠. 어린 나이에 불을 질러서 피해가 엄청나게 클 수도 있는 거고, 이제 호기심의 라이터로 엘리베이터 내 스티로폼에 불을 붙였다고 하는데, 법원 소년부로 송치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영화관 내에서, 그게 엘리베이터건 어디다, 그거 여건에 따라서는 수백 명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그냥 100여 명이 대피하는 수준으로 됐지만, 이런 형태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모든 사람의 공간을 완벽하게 안전으로만 차단할 수는 없습니다. 인적 요소에 대한 제거도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말하자면 13살짜리가, 이거 말하자면 뭐 나이가 한참 많은 성인이라든가 이것도 아니고, 13살짜리가 설마 방화를, 그것도 본인 얘기는 호기심의 스티로폼에, 저는 그건 믿지 않습니다. 호기심의 스티로폼에 그 라이터로 불을 지른다고 하는 것은, 13살짜리가 라이터를 가지고 다닌 것 자체부터 시작해서 그건 의도가 다분하죠. 13살짜리가 그러면 담배를 폈다는 얘기, 담배 폈을 수도 있죠. 그런데 라이터를 가지고 다녔다는 건, 그건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즉, 여기서 이제 가장 큰 문제가 그겁니다. 경찰에서 이런 애들 수사하지 않습니다. 뭐 호기심에 이제 이런 애새끼 참, 일단 징글징글하다, 그러니까 일종의 사고 뭉치, 동네 도로 댕기는, 이렇게 생각, 거의 100% 그럴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종류의 소위 말하는 초포식자들, 그러니까 초기 청소년, 중기 청소년의 초포식자들에 대해서 전혀 범죄의 내성이 없습니다. 범죄 예방에 대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런 애들은 그 이전에도 비슷한 형태의 이 소년 보호 형태든 뭐든 이런 비슷한 것들을 했을 겁니다. 몇 번은. 전혀 체크가 안 된 거죠. 간땡이가 보고 갔고, 이제는 이제 그 영화관에, 이제는 조금 더 지금 이거 뭐 이 정도면 대충 뭐 4, 5호, 6호? 좀 많아야 6호, 6호도 안 되고 13살짜리. 부모가 어떤지 모르겠지만 뭐 대충 물어주고 말거나. 근데 이놈은 진짜 위험한 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고 진짜 얘가 위험하다는 걸 알면서도 알지 못하죠. 알고 확인하고 관리하고 그래야지 이후 10년, 20년 뒤에 범죄의 숫자를 줄이고 위험성을 줄일 수 있다는, 우리는 전혀 그 시스템이 안 돼 있습니다. 그냥 약간 또라이 같은 애가 그냥 뭐 불 지르고 장난, 뭐 이게 무슨, 이런, 큰일 납니다. 이런 놈들이 강간하고 돌아다니고, 그 다음에 살인하고 돌아다니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범죄는 초기부터 잡아야 된다. 현대사회 범죄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인데, 우리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 행정 시스템, 또한 그 기타 등등 치안 시스템은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무지하거나 간과하거나 방관하고 있습니다. 크게 한번 수백 명이 죽고도 12구 참사, 안전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어떻게 할지 모르고 지금 쩔쩔매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뭐 피해자들 그 금융계좌나 털고 카드나 털고, 이 또라이 같은 새끼들, 이거 이렇게 이게 도대체 뭔지를 모르는 거다. 똥인지 오줌인지를 모르는 놈들이. 어쨌든 익산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 잠깐 말씀을 드리고, 이건 뭐 범죄라고 봐야 되겠죠. 그냥 남의 주민등록번호를 해서 그 전입 전출을 해갖고 대출을 받아 튀는, 그러니까 너무나도 취약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정보 보호에 취약하고 다른 형태의 이 재산권 보호에 너무 취약합니다. 특히 이거 보세요. 공공임대, 여태까지 전세양 빌라왕 같은 애들은 개인이 져갖고 그거를 이제 어떤 놈들이 조직적으로 털어먹은 건데, 이건 보시죠. 법이 너무 취약하다는 게 대구 달성군의 공공임대 깡통 전세 사태입니다. 이게 이제 물론 이게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있었던 일이죠. 지금 이제 터지는 건데, 민간 사업자가 시세 차익을 노리고 공공임대 조직을 산 겁니다. 말하자면 5년 분양 전환 공공임대주택이 한 단지, 아파트 한 동이죠. 이거를 악질적인 민간 건설 업자애들이 이걸 일종의 산 거죠. 근데 산 게 지 돈으로 산 겁니까? 기금으로 산 거, 주택기금으로 산 거예요. 2018년 기금 570억을 받아서 자기 돈도 안 들이고 해당 공공임대 아파트를 사들여 갖고, 사들인 뒤에 이자 안 내고 그냥 하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임대한 사람들의 보증금을 다 받아 챙긴 거죠. 결국은 자기들은 돈 하나 안 들이고 수백억 먹고 튄 겁니다. 이거를 어느 놈, 국토교통부가 관리를 하지도 않고 어느 부서가 관리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어떠냐면, 이 공공임대 아파트에 가구당 9천만 원 정도의 보증금 총 822억이 공중분해됐습니다. 그놈들이 먹고 튀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의 안전 시스템이 너무 촘촘하지 않습니다. 아주 촘촘할 걸 바라지도 않습니다. 근데 최소한 뭔가 좀 러프하게라도 이 어려운 사람, 이 최소한의 사회 초년생들, 아니면 가장 이런 사람들, 서민들, 이걸 지켜줘야 되는데, 근데 이걸 또 이 개개인들, 여기 임대에 들어간 사람들도 몰라요. 누가 좀 가르쳐주고, 아니 근데 공공임대니까 믿고 들어가겠죠. 근데 그걸 중간에 권리를 바꿔놨어요. 그럼 뭔가 가르쳐줘야 되잖아요, 정부가. 그런 생각도 없어요. 공무원 놈들, 정치인 애들은 아예 관심도 없고, 아니 개새끼들이 그냥 서민들 피를 쪽쪽쪽 빨고 아주 기생충들, 흡혈귀들이 아주 판치는 세상입니다. 2015년 임대주택법 개정으로 민간사업자라고 하면 도둑놈의 새끼들이죠. 사기꾼들이 법인 만들어 갖고 정부 기금을 이렇게 쭉 빨아 갖고 분양 전환 형태 공공임대를 해서 쭉 빨아 먹은 겁니다. 겉으로는 이게 공공임대라고 들어갔는데 실제로 소유는 민간이에요. 민간이라는 놈들은 지도 안 들이고 주택기금 받아 갖고 산 후에 보증받아 튄 거예요. 수백억을.
이게 가능한가? 가능합니다. 이게 도대체 어떤 나라가 도대체 이따위의 이 일반 시민들을 이렇게 피를 쪽쪽쪽 빠르게 합니까? 너무 권리구제 보호에 약한 한심한 새끼들입니다. 다 잡아 죽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조폭들이죠. 조폭들, 조직적 사기꾼들이죠. 그거를 방관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공무원 놈들 싹 다 잡아 죽여야 되는데 다 사기꾼이 사기꾼을 뭐 이렇게 하는 참. 또 정명석 얘기를 해야 되니 참 답답합니다. JTBC 단독 계속 말씀드렸죠. JMS 내 VIP용 엘리트 조직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명석이가 10년 동안 복역하는 동안에도 세를 더 키워왔습니다. 그런데 그 배경에 분명히 아까 말한 경찰서장 출신의 변호사, 현직 경찰들, 또 그 힘 있는 자들이 조력하지 않고는 불가능해요. 애초에 신촌 독수요용제부터 시작해서 사회 곳곳에 검사부터 시작해서 뭐 문화예술계 곳곳에 박혀서 정명석이의 성착취 이런 나쁜 악행을 비호만 한 게 아니라 지들도 그와 같은 성착취를 똑같이 했을 가능성이 높죠. 결국은 뭐 중진 국회의원, 대학 총장, 행복한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이 이름이 엘리트 조직에. 참 지들은 행복하겠죠. 젊은 여성들 성착취하고 그걸 이용해서 또 세력을 확장하고 권력을 쌓고 이것이 처벌되지 않고 단죄되지 않는 이 대한민국이 이게 정의로운 나라입니까? JMS 안에 VIP를 관리하는 팀이 있다. 그러니까 정명석이를 비호하도록 VIP들 말하자면 국회의원, 대학총장 같은 지식인들, 정치인들 뭐 이런 놈들을 뭐 돈도 주고 뭐 하고 해서 하겠죠. 이 쓰레기들을 다 잡아내야 되는데 이 지역사회 혹은 중앙정치계의 리더들이겠죠. 근데 마지막 말미에 참 기가 막힌 얘기가 나와 있죠. 정명석의 성범죄를 고발한 피해자한테 내부 고발자 혹은 내부 고발자는 이제 실제로 자기 얼굴 내밀면서 이렇게 한 사람한테 그게 성중독이다. 그러니까 피해자가 성중독에 걸려서 그런 정명석의 범죄에 동조했던 거기에 이런 개 같은 소리를 한 엉터리 심리 분석 보고서를 쓴 이것도 뭐 심리학을 전공한 어떤 박사라는 쓰레기겠죠. 제가 무슨 심리를 전공한다고 하고 TV에 나오고 어디 가서 뭐 교수 임례하는 것들을 절대 믿지 않습니다. 범죄 심리 무슨 뭐 한 임례 무슨 뭐 어디 가서 뭐 이 범죄 분석을 함내 이런 쓰레기들을 믿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전북청의 박경희 어떻게 됐을까요? 그런 인간들 믿지 않습니다. 같이 방송하고 뭐 비슷하게 저 비슷하게 뭐 이렇게 방송에 나와서 떠들고 있고 뭐 하는 인간들 절대 믿지 않습니다. 저는 걔들의 과거를 잘 압니다. 쓰레기 같은 인간들 많습니다. 물론 정명석이 같이 이렇게 성착취 거기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쓰레기 같은 인간들 많습니다. 어쨌든
정명석의 악행, 그리고 정명석을 비호하는 악행, 그 자들이 어디까지 퍼져 있을까요? 골수 깊숙이 박혀 있다고 하면 뼈를 끊어내고 근육이 잘라지는 한에서도 파내야죠. 잘라내야죠. 제가 이제 무슨 광주에 있는 장애인복지관에서 잠깐 일을 했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게 된 게 실제로 그때쯤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기억나실 겁니다. 도시 인근의 시골인데 시설에 있지 않고 지적장애예요. 사실 오늘 앞에 했던 순천 청산가리 사건의 부녀 그거 재심 오늘 했는데,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런 사람들을 공권력이 지켜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용하려고 그러죠. 순천 청산가리 사건의 핵심이 그거죠. 자, 그건 따로 하고, 이 지적장애를 가진 여성들인데 시설에는 안 들어가 있고 시골에 이제 집 하나 얻어갖고 사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이렇게 사는데 그래도 좀 괜찮은 동네 사람들은 이렇게 먹을 것도 갖다 주고 이거 일거리도 하면서. 근데 문제는 그 동네에 40대 50대 나쁜 놈들이 집단 강간을 하고 가서 이렇게 실제로 정신 연령은 초등학생 정도밖에 안 돼. IQ 한 70, 80, 60 이렇게 70 정도 되니까. 사실 장애인 복지관에 제가 복지하는 제가 했던 돌아다니면서 좀 이렇게 관리를 하려고 그래도 안쪽에 있는 그 동네에 나쁜 놈들, 이장놈도 그렇고, 또 거기에 있는 이 여성들, 그러니까 아주머니들이라고 할머니들도 알고 있어요. 그 남자들이 가서 소위 말하는 건드리고 강간하고 이런 것들. 근데 이제 자기 마을 동네가 나쁜 이렇게 소문이 돌까봐 쉬쉬하다가 결국은 뭐가 되냐면은 그 집단 강간이 계속 반복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그 여자애가 이제 10대 20대 그러다가 애를 가지면 남자애는 사산되고 여자애가 태어나면 또 똑같이 지적자애가 돼요. 이게 참혹한 현실이죠. 참혹한 현실. 그래서 경찰들이 이렇게 또 수사를 해주면 좋은데 지구대나 파출소 이런 놈들도 사실 한통속이야.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사실은 수사도 안 해줘. 그게 한두 곳이 아니다. 지금 여기 본 강원도 원주는 평창입니다. 죄송합니다. 원주는 제가 평창입니다. 한 마을 주민, 이게 강간범들이 남자들만 10여 명이에요. 대부분 50대. 지적장애는 20대여서 수사받던 60대는 극단 선택을 했어요. 쪽팔리겠죠. 이게 실제로 이게 없는 게 아닙니다. 그 중에 일부는 인정을 했어요. 이게 구조적인 문제라고 하기에는 너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탈시설에 있는 지적장애인들에 대한 어떤 보호라든가 관리 부분과
범죄를 감추고자 하는 자들에 대한 부분과 다 섞여 있는 부분입니다. 이거 참, 제가 이 광주 쪽에서 그 일을 이렇게 하면서, 목도하면서, 큰일이다. 그때쯤에 이제 여러 그런 비슷한 일이 있었죠. 처벌도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기껏해야 이제 처벌된다고 하면, 뭐, 주범이라고 하는 애들은 기껏해야 1, 2년. 나머지, 뭐, 종범이라고 하는 놈들도 그냥 대충 나이 많다, 뭐, 초범이다 해서 집행유예 받고. 근데 정작 문제는, 그 피해자들입니다. 지적장애. 어디 갈 데가 없어요. 거기 쫓겨나면. 어디 가겠습니까? 시설로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또 그 가해자들이랑 같은 방을 사는 겁니다. 어디 그냥 폐가에 살거나 비닐하우스에 살거나, 그나마 근처에 있는 장애인 복지관 같은 데서 이제 뭐 반찬이나 밥이라도 도와주거나 이제 관리라도 조금 되면 모르겠는데, 더더욱 이제 일종의 유령 취급을 받죠. 쟤들 때문에 우리 마을이 뭐 강간범의 마을이라고, 그걸 주도하는 건 또 마을에 있는 여자 아주머니들. 참 개 같은 경우가 발생합니다. 반복되는 거죠. 그러다가 또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이게 지금 강원도 평창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참 갑갑합니다. 카이스트에서 보이스피싱 탐지 기술을 개발했는데, 사실 카이스트 김용대 교수 팀이라는 데가 있는데, 사실 보면은 보이스피싱의 문제가 뭡니까? 사실은 070이나 이제 중국이나 이런 데서 번호가 070인데 찍힌 걸 010으로 변작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변작하는 그 목소리는, 변작으로 들리는 그 소리는 다른가 봅니다. 이게. 그래서 그거의 특성을 이용해서 그냥 070의 인터넷 통화와 010의 이동통신 통화는 그게 다른가 봅니다. 이것도 참 기술이 참, 제가 뭐 정확한 어떤 메커니즘 모르겠지만은 충분히 기술적으로 보이스피싱을 예방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조금 더 개발돼서, 뭐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보이스피싱의 범죄를 줄이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미투, 2018년 미투 이후에 비동의 강간죄 부분은 제대로 개정이 안 되고 있고, 또 하나 이제 뭐 공소시효 부분부터 가족 친족 내의 성범죄 부분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또 여러 가지 피해자 가해자 분리, 우리가 2018년 미투 이후에 얼마나 변했고 또 과제가 뭔지 우리가 심각히 고민을 해봐야 될 때가 이제 해봐야죠. 얼마나 변했고 앞으로 가야 될 바가 어디고.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